채널을 돌리던 리모컨이 어느 순간 멈췄다. 화면 속 무대가 숨을 들이켰고 조명이 한 톤 낮아지자 관객석의 소음이 스르르 가라앉았다. 그 밤 KBS 브루의 명곡의 이찬원이 돌아왔다. 결과는 숫자로 먼저 말해졌다. 시청률은 6% 후반에서 8% 안팎까지 가파르게 치솟으며 동시간대 예능 1위 전주 대비 약 2%p 이상의 점프. 그러나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이찬원이 등장하면 대중의 채널이 멈춘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증명한 체감 가능한 현상이었다. 오프닝 선택은 영리했다. 무지개 레인보우 색 하나하나의 펜과 함께 건너온 시간을 담아내는 노래 빨강의 뜨거웠던 시작 파랑의 차가웠던 기다림 초록의 회복과 보라의 약속까지 첫 구절이 끝나기도 전에 시청자들은 노래 뒤편으로 쌓인 이야기를 떠올렸고 그 기억의 결이 곧장 몰입으로 바뀌었다. 이찬원은 고음으로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단어의 모서리를 둥글게 깍 안에는 프레이징으로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렸다. 위로와 치유라는 5글자가 굳이 자막으로 뜨지 않아도 거실 공기는 이미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번 컴백은 5년 만의 복고라 부르기엔 성격이 달랐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수의 귀환이자 기획자의 등장. 그는 제작진에게 먼저 특집을 제안했고 친구들과 장래의 벽을 넘어보자는 기획 의도를 직접 밝혔다. 라인업만 봐도 의도가 읽힌다. 록밴드 노브레인 싱어송라이터이죠. 손끝으로 말하는 피아니스트 전종혁. 트로트와로 포크와 재즈가 한 무대에서 부딪히고 섞이는 장면은 그 자체로 메시지였다. 한국 대중음악의 오래된 칸막이를 열어젖히고 서로 다른 감정의 색을 겹쳐 새로운 스펙트럼을 만들겠다는 선언. 리허설부터 공기가 달랐다는 후 일담도 회자된다. 카메라 동선은 후렴 첫박에서 반박 뒤로 관객 마이크는 브릿지 구간에서 1dB 올리고 엔딩에서는 0.5dB 내려 여백을 살렸다. 드럼은 브러쉬로 시작해 두 번째 후렴에서 스틱으로 전환. 스트링은 클라이맥스 직전 한 겹 늘리고 건반의 보이싱을 낮춰 보컬의 공명대를 비워뒀다. 이런 디테일은 대본엔 없다. 현장에서 함께 만드는 무대의 태도에서 나온다. 그래서였을까? 방송을 본 사람들은 노래가 아니라 장면을 봤다고 했다. 음악과 연출 사람과 사람의 호흡이 함께 만든 이야기가 화면 바깥으로 번져나갔다. 이찬원이 부르는 트로트는 종종 발라드처럼 들리고 그의 발라드는 때로 재즈처럼 흔들린다. 장르의 명찰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도달거리다 한 소절이 끝나고 살짝 남기는 침묵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숨의 질감. 박자를 0.3초 붙잡았다가 다시 놓는 타이밍. 이 미세한 선택들이 감정의 파동을 멀리까지 보낸다. 그래서 무대를 본 뒤에도 여운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택은 버스 창가 설거지하는 싱크대 앞에서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 2시간이 아니라 이틀 사흘을 버티게 해주는 잔상. 불호의 명곡이 기록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체류 시간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대중은 왜 그에게 몰입할까? 심리학자의 언어를 빌리면 그는 시청자에게 대리체험을 선사한다. 무대 위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장면이 그의 목소리를 타고 재생된다. 그 순간 시청자는 방관자가 아닌 주인공이 된다. 스타성과 인간미의 이중주도 크다. 무대 위에선 큰 얼굴, 무대 밖에선 옆집 아들. 화려함과 소탈함의 간격을 빠르게 오가는 태도는 신뢰를 만든다. 우상으로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의 빈칸에 스며든다. 이찬원 효과는 다분히 감정경제의 법칙으로 작동한다. 공감이 신뢰를 부르고 신뢰가 시청과 소비를 이끄는 구조. 이번 특집의 데이터는 한국을 넘어섰다. 방송 직후 주요 포털의 실시간 검색이 순식간에 뒤집혔고 클립 영상은 유튜브 음악 카테고리 상단을 점령했다. 재미있는 것은 댓글의 구성. 한글과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가 섞였다. 이건 K트로트가 아니라 K컬처다.
언어를 몰라도 감정이 들린다. 해외 커뮤니티의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참여의 언어로 옮겨갔다. 커버 영상이 올라오고 번역 자막이 자발적으로 붙었다. 국내에선 2,000원이 나오면 방송국이 들썩인다는 말이 밈이 됐고 방송사를 넘어 콘텐츠 플랫폼 전체의 지형이 요동쳤다. 흥행 공식은 분명하다. 그의 무대는 잘 부른 노래로 끝나지 않는다. 무대 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무대 밖의 사람과 연결되도록 다리를 놓는다. 이날도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지 않았다. 친구들을 전면에 세우고 장르가 다른 동료들과 무대를 나눈다. 그 덕분에 시청자는 한편의 옴니버스를 본 느낌을 받는다. 서로 다른 이야기와 감정이 한데 엮여 한 권의 앨범처럼 이어진다. 트로피를 앞세우지 않는 태도, 스스로를 호스트로 비켜세우는 리더십은 프로그램의 결을 바꾼다. 불호의 명곡의 시간이 느리게 그러나 단단하게 흘렀던 이유다. 제작진도 이 흐름을 읽고 있다. 파트 2에 대한 예고는 과감했다. 파트 1보다 더 큰 울림말만으로 도 충분히 도발적이다. 업계는 8% 돌파를 현실적인 목표로 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수치 너머의 파급력이다. 장르를 초월한 협업 포맷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키뮤직의 새로운 모델이 된다. 해외 페스티벌과의 맞선, 다국어 협업, 라이브 스트리밍 동시 관람 같은 다음 수순이 자연스럽게 상상된다. 이번 특집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수출 가능한 포맷의 시범 운영처럼 보인다는 해석도 무리는 아니다. 2,000원 현상은 방송사 입장에선 전략의 수정으로 이어진다. 스타 한 명에 의존하는 위험이 아니라 스타가 이끄는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회. 브랜드는 그 생태계에 올라타고 싶어한다. 신뢰가 구매로 연결되는 가장 짧은 루트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광고주가 2,000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사람의 이름이 붙은 콘텐츠는 보아도 된다가 아니라 봐야 한다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청자는 이미 감정적 약속을 한다. 끝까지 보겠다고. 다음도 기다리겠다고. 그의 무대가 특별한 건 과시가 아니라 절제에 미약해 있다. 높은 음을 오래 붙잡지 않는다. 대신 한 박자 일찍 내려와 다음 호흡을 준비한다. 비브라토를 남발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쓴다. 그래서 듣는 이는 안심한다. 노래가 나를 흔들어도 무대는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시청자는 감정을 맡겨버린다. 울어도 괜찮고 웃어도 괜찮다. 이 신뢰 계약이 시청률 그래프의 밑변이 된다. 이번 특집의 가장 큰 수확은 어쩌면 장르 파괴라는 말보다 더 단순한 데 있을지 모른다. 결국 음악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상식. 2,000원은 그것을 최신문법으로 번역했다. 트로트의 이야기성 발라드의 서정록의 에너지 재즈의 여백을 한 무대 안에서 석대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는다. 혼합이 아니라 융해. 그래서 낯선 조합이 어색하지 않고 익숙한 감정이 새롭게 들린다. 한국 대중문화 지형도라는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시청자 하나하나의 거실이 조금씩 달라졌다. 음악을 틀어놓는 시간에서 음악을 들어주는 시간으로.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다음은 무엇일까? 파트 2가 예고한 더 큰 울림은 어디서 시작될까? 더 높은 기, 더 화려한 합주. 아마도 정답은 그보다 단순할 것이다. 더 정교한 서사, 더 정확한 호흡, 더 진실한 태도. 2,000원의 무대는 늘 그랬다. 완벽보다 진심, 속도보다 방향. 그래서 우리는 또 기다린다. 새로운 협업, 새로운 편곡, 새로운 조명의 온도를. 기다림 자체가 이미 즐거움이 되는 드문 경험. 그 밤 불후의 명곡은 시청률이라는 성적표를 얻었다. 그러나 정말 큰 수확은 따로 있었다.
2,000원이 곧 시청률이라는 단순한 등식이 아니라 2,000원의 이야기와 사람 그리고 음악의 합의 시청률이라는 조금 더 긴 문장. 방송이 끝나고도 타임라인에 남은 수많은 클립과 후기. 해외에서 날아든 자막과 커버 영상이 그 증거다. 대중은 이미 알고 있다. 다음 무대가 올라오는 순간 리모컨은 다시 멈출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멈춤이 화면 속 한 사람에게 보내는 가장 큰 신뢰라는 걸.